그래서 독후감 써야지. 네가 이 책에서 보고 느낀 게 뭐야? 어땠냐고. 이 책 보고 네 기분이 어땠냐고. 네 기분을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몰라. 어땠는지 몰라.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양마님TV의 편한 엄마 한돌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의 주제는요. 최근 몇 년간 어머님들의 육아 고민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미디어 중독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미디어라고 하면 우리 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TV, 태블릿 PC, 스마트폰 이러한 디지털 기기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어머님들 아이들에게 미디어 얼마나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가요? 최근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0세에서 3세까지 아이들이 하루 평균 미디어를 보는 사용 시간 2시간 3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시간이 2시간 30분이라는 거는 좀 더 많이 보는 아이들도 있다는 건데요. 이렇게 장시간 아이들에게 디지털 기기를 노출시켜 주시면서 속 시원하게 너무나 기분 좋게 보여주시는 분들은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이유는 뭔지 모르겠지만 보여주는 게 아이에게 좋지 않은 것 같거든요. 계속 내가 보여주고 있는 이 시간에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내가 계속 보여줘도 되나? 내가 뭘 좀 더 놀아줘야 하는데 저걸 안 보여주면 내가 뭐라고 놀아줘야 하지? 라는 불편한 마음이 계속 생기실 겁니다. 영유아 미디어 중독의 정확한 문제점을 아는 것이 미디어 노출 시기와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인데요. 그래서 오늘 어머님들에게 스마트폰을 보는 것이 도대체 뭐가 안 좋은 건지, 왜 내가 기분 좋게 보여줄 수 없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 중독의 문제점 놓치지 마세요. 영유아들이 미디어 중독으로 빠질 수 있는 시간은 단 3일에서 7일입니다. 3일에서 일주일 정도 사이에 미디어 중독으로 쉽게 빠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이 내놓은 그 문제점들을 쭉 한번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뇌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대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디지털 기기를 많이 보게 되면 거북목이 된다거나 시력이 나빠진다거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텐데요. 거북목, 시력 저하 이런 것들은 문제의 축에도 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뇌가 안 좋아진다라는 뇌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우실 거예요. 뇌가 안 좋아지는 건 아이들의 머리가 나빠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다라고 보시면 문제의 심각성이 확 다가오죠. 우리 아이가 머리가 나빠진다고? 이런 식으로요. 사교육 열풍 그리고 1등을 원하는 우리나라에서 머리가 나빠진다라는 거를 좋아하거나 반기는 엄마는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실제로 우리 아이들이 노는 걸 이렇게 한번 쭉 지켜보면 블럭 쌓기를 하다가 이게 잘 되지 않았다 했을 때 바로 집어던지거나 화를 낸다거나 누군가가 잠깐만 기다려줘 금방 해줄게 라고 했을 때 기다리지 못하고 크게 막 오열을 하면서 운다거나 이런 아이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렇게 때를 쓰는 시기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에 국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가 봐도 저 아이는 좀 폭력적인데 저 아이는 참을성이 없는 것 같은데 다른 아이랑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게 하는 아이들이 요즘 좀 많아졌습니다. 그런 아이들의 어머님들이 상담센터에 가시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희 아이는요 애아빠 닮아서 그런가 참을성이 없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안 좋은 거 나오면 꼭 이렇게 아이 아빠가 등장하곤 하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이가 지금 사회성이 없습니다. 참을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지금 아이가 머리가 너무 아프기 때문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것, 뇌가 지금 내 의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뇌 발달이 골고루 되지 않았습니다와 같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어머니께서 아이가 말이 너무 느려서 소아과에 영유아 검진을 갔을 때
저희 아이가 말이 너무 늦어요. 어떡하죠? 라고 이제 질문을 하셨다고 해요. 그때 이제 소아과 원장님께서 제가 소아과 한 지 지금 20년 차인데 예전에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하시는 어머님들께 어머니 말 못하는 사람 없어요. 기다려보세요. 다 말합니다. 라고 진료를 해 주었으나 요즘에는 정말 말을 못하게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말이 좀 느린가요? 그러면 센터에 한번 가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라고 권장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시대의 흐름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아과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실제 아이들이 말을 못하고 생각할 수 없고 내 의사대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게 바로 미디어 중독입니다. 그래서 미디어 중독의 문제점 중에 뇌에 관한 것 3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뇌가 받는 치명적인 영향 첫 번째는 바로 우뇌 증후군입니다. 직관적 사고를 키워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시각적 기능을 담당하는 좌뇌만이 발달하게 되고 우뇌가 발달하지 못하면 뇌에 불균형이 온다라는 문제점입니다. 우뇌 증후군의 초기 증상은 약간의 어지러움이에요. 우리도 휴대폰을 오래 보고 있으면 어지러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약간의 어지러움증이 초기 증상으로 나타나다가 심각한 수준에는 행동이 충동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를 장시간 사용하고 중독이 된다라고 하면 충동적 행동을 보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뇌, 우뇌의 불균형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쉽게 왼쪽 얼굴은 이렇게 커다란데 왼쪽 얼굴은 이렇게 갸름하다, 짝짝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딱 봐도 이상하다, 문제가 있다 라고 느껴지잖아요. 그것처럼 뇌의 불균형도 아이들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거는요, 우리 사람들의 뇌는 24개월까지 약 70에서 80%가 완성된다고 합니다. 24개월까지 완성된 그러한 뇌로 평생을 살아가는 건데요, 이때 뇌가 불균형해지고 이상하게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위에 앞으로 한글도 배우고요, 영어도 배우고요, 수학도 배우고요, 인성에 대한 것, 사회성에 대한 것, 여러 가지들을 이 머리에 축적하는 것이 예쁘게 쌓이지 않겠죠. 건물을 지을 때 기반이 바르고 튼튼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의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24개월까지 만들어진 그 뇌의 틀을 좀 예쁘게 이렇게 골고루 발달시켜 주셔야 그 위에 쌓일 수 있는 학습에 관한 모든 것들이 골고루 차곡차곡 쌓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개월까지 만들어지는 뇌가 불균형하다? 앞으로 이 아이가 평생 힘들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크게 문제로 팍 다가오시죠? 뇌 발달에 미치는 악영향 두 번째는 바로 전두엽 저하예요. 아까는 우리가 뇌를 양쪽으로 나눠봤다면 이번에는 앞뒤로 한번 나눠볼게요. 후두엽, 전두엽이 됩니다. 이 후두엽이 하는 기능은 뭐냐면 무언가를 봤을 때 입력하는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인지하는 능력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휴지를 봤다 그러면은 후두엽에서는 저거는 휴지구나 라고 입력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전두엽에서는 휴지구나, 휴지는 하얀색이고 동그랗고 이거는 어디에 쓰는 것일까 말리기도 하고 풀려지기도 하네, 내 의견을 담은 생각 그리고 정리, 말로 나올 수 있게 표출까지 해줄 수 있는 기관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학습의 단계를 보면 책을 보고 읽고 생각해서 1 더하기 1이 2구나 라고 이해하고 답을 적는 표출의 단계까지 나가는 게 후두엽에서 전두엽으로 오는 과정인데요. 이 단계에서 전두엽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1 더하기 1이라고 적혀있네 에서 끝이 나는 거겠죠. 생각, 정리, 표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블릿 PC나 TV, 스마트폰 이런 디지털 기기로 영상물을 볼 때 아기상어 동요가 무한반복된다라던가 뽀로로가 그냥 쭉 나온다던가
있다가 우리가 그냥 드라마 보듯이 멍하게 보고 있을 때는 딱 그 순간에 정리, 생각, 표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영상물을 오래 보게 된다면 전두엽 기능을 아무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게 되고, 이 기능을 계속 사용하지 않다 보면 기능이 저하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뇌를 좀 골고루 발달시켜주는 게 굉장히 좋은데 후두엽보다 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전두엽이 안 된다? 오늘 불안하지 않으세요? 지금 실제로 연구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128개의 전극장치로 뇌를 한번 촬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게임을 하고 있을 때 뇌가 후두엽 이 뒤쪽만 깜빡깜빡 색깔이 좀 변한 거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을 봤을 때의 뇌를 보면 후두엽뿐만 아니라 전두엽까지 색깔이 변한 상태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영상물 보는 거랑 책 보는 거랑 왜 다르지? 책은 내가 멍하게 있으면 뒷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내가 이해하고 정리를 해놔야 다음 줄, 다음 장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게 된다라고 하면 뇌 발달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이들의 후두엽뿐만 아니라 전두엽까지 모두 골고루 발달시켜줄 수 있는 그런 거 뭐 없을까요? 바로 독후 활동입니다. 책을 읽고 이 책에서 누가 나왔는지,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그래서 내 기분은 어땠는지, 나의 느낌은 어땠는지 말로 엄마랑 이야기해보는 것, 누군가랑 토론해보는 것, 혹은 우리 예전에 방학 숙제로도 많이 있었죠. 독후감 쓰기. 책을 읽고 내 생각과 의견을 글로 적어보는 것, 이런 독후 활동이 아이들 뇌 발달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숙제가 바로 독후감이라고 해요. 하기 싫은 게 아니라 할 수 없는 뇌를 이미 가져버렸기 때문에 아이들이 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독후감 써야지, 네가 이 책에서 보고 느낀 게 뭐야? 어땠냐고. 이 책 보고 네 기분이 어땠냐고. 네 기분을 몰라? 이렇게 물어보면 아 몰라, 어땠는지 몰라. 나의 생각을 정리하고 표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어머님들이 팁을 얻어가셨을 거예요. 아, 영상물을 보여줄 때도 내가 미션을 정해놓으면 조금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죠. 똑같이 뽀로로를 틀어준다고 했을 때 아이에게 이거 보고 있어. 그런데 뽀로로랑 루피랑 다른 친구들이 왜 싸웠는지 말해줘. 어디에 갔는지 엄마한테 이따 말해주는 거야. 라고 말을 한 다음에 틀어주고, 그 이후에 정말 그 영상물에서 뭐가 나왔는지 물어보고 생각하고 너의 기분은 어땠는지 같이 이야기해보는 그런 미션을 조금이라도 해보신다면, 그냥 영상을 마냥 본 아이와 생각하면서 영상을 보고 엄마와 이야기를 하면서 전두엽을 자꾸자꾸 쓰는 아이의 차이는 확연히 다를 겁니다. 세 번째 미디어 중독의 문제점은 팝콘 브레인입니다. 팝콘 브레인이라는 단어는 나온 지 꽤 됐어요. 그러나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팝콘 하면은 떠오르는 그런 특징들이 있죠. 어떤 자극이 이루어지면 바로바로 팡팡 터지는 것, 어디로 튈지 모르고 막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그것을 뇌에 적용시켰을 때 어떤 의미로 나왔냐면요, 어떤 상황에 부딪혔을 때 생각보다 표현이 먼저 나와서 즉각적으로 그냥 반응하게 되는 행동들을 팝콘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행동이 나온다라는 거는 뇌가 그렇게 전달을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누가 제 어깨를 팍 치고 갔어요. 그러면 아 뭐야 아파, 뭐야 왜 치고 갔어? 하고 봤더니 주변에 무슨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급하게 막 뛰어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아 뭐야 무슨 급한 일 있나 봐, 무슨 일 터진 거 아니야 저쪽에? 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도 팝콘 브레인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가 탁 치고 지나갔을 때 주변 상황이나 그 사람의 지금 상태를 헤아리지 못하고 외쳐 나도 칠래 팍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 그리고 어떤 행동이 나올지 모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팝콘처럼 그런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요. 상당히 무섭죠. 기분이나 상태를 지금 내가 공감하지 못하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사회적 측면으로는 나타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팝콘 브레인을 가진 아이들은
아이들은 엄마의 화난 얼굴을 봐도 아무런 공감을 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난 건지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 그리고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들어보셨던 ADHD로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선천적 ADHD가 좀 많았다면 이제는 이러한 미디어 기기 등의 다른 요소들로 인해서 후천적 ADHD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타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기다리는 능력이 굉장히 부족해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무언가 조립을 할 때 되지 않으면 던져버린다거나 공격성 그리고 참을성 이런 것들이 부족하게 됐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 어머님들이 해주면 좋을까요? 팝콘 브레인이 되지 않게 해주는 우리 아이의 놀이법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에 넣고 쭉 기다리면은 이렇게 변신하는 놀잇감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제가 예전에 저희 아이랑 했을 때는 캡슐을 뜨거운 물에 이렇게 넣었더니 한참 있다가 그 캡슐이 녹으면서 장난감 같은 게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같이 기다리면서 보거나 식물 키우기, 식물이 자라면서 변화하는 과정을 보고 기다리니까 꽃이 피는구나, 기다리니까 열매가 맺히는구나, 너무 예쁘다, 이거는 빨간 열매가 열렸네, 이건 노란색 열매가 열렸네, 혹은 음식을 할 때도 볼 수 있어요. 계란 후라이도 조금 있었더니 하얀색으로 변했네, 노란색으로 변했네. 얼음을 가지고도 가만히 관찰하는 거죠. 엄마랑 아이랑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을 같이 즐기고 기다렸더니 사르르 녹아버렸네, 너무 차갑다, 뭐 이러한 느낌을 같이 이야기해보고 엄마도 차가워 같이 기다렸더니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구나, 뭐 기쁘구나 등등의 이런 감정 표현을 해보는 것들도 굉장히 아이에게 좋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여기까지 미디어를 봤을 때 아이들에게 주는 치명적인 영향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조금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조금의 팁들도 같이 알아봤는데요. 어머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의 미디어 노출 시기를 늦출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미디어를 보여주고 있다면 노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 미디어 중독의 문제점을 정확히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우리 아이 이제 몸도 머리도 마음도 건강한 아이로 키우려면 내가 좀 주의를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어머님들의 자녀분들 머리도 마음도 몸도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우리 미디어 노출 문제점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현역